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정입니다. 자, 이번 D&T 종목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서도 제가 D&T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번 시간에 주된 내용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의 합작 법인인 이 HLI 그린파워 쪽에서 이 레이저 노칭에서 기존 레이저 노칭에서 이 프레스로 바꾼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정정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오늘 또 수급이라던가, 그리고 오늘 또 23년도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차트 종가를 또 어느 정도로 좀 가져가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주가 방향성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일본 차트 먼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봤던 것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 구간은 이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지 구간만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 자리는 충분히 지켜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이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12,500원까지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480원 481선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 후에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을 좀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은 어느 시점에서 형성을 할까라고 보면은 과거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여줬던 현재 가격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인지를 우선은 12,500원을 하방 레인지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상방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는 구해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상방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저 노칭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이제 10월 달인가 아마 그쯤 됐을 거예요. 10월쯤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현대차와 이제 합작사를 한 게 이제 HLI 그린 파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건데, 해당 합작사에서 이제 레이저 노칭에서 기존 프레스 노칭으로 전환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른 쪽으로 발주가 나간 게 아니라 다행히도 이 D&T 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이 D&T는 아마도 이 외부 업체를 이제 껴가지고 노칭 수준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IR 담당자랑 좀 통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제가 며칠째 계속 하고 있는데 IR 담당자랑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아예 통화 연결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해본 다음에 명확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단기적인 리스크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리스크적인 부분은 맞지만 이 이후에 뭐 얼티엄셀이라던가 LG 에너지솔루션 미시간주 쪽에 이제 납품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레이저 노칭에 대한 수주에 대한 걱정은 사실상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프레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프레스를 사용을 했고 최근에 이제 넘어오기 시작한 게 레이저 노칭이거든요. 근데 수율적으로만 보더라도, 이게 불량이죠. 불량률이나 이런 부분으로만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사용을 한다 했을 때 레이저 노칭이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 합작사에서 프레스 노칭을 고집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프레스 노칭에서 레이저 노칭으로 바뀌어가는 추세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남아있는 이 증설 계획이 남아있는 공장들에는 대부분 이 레이저 노칭이 들어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납품이 된 업체들, 공장들을 빼고 남아있는 곳이 어딘지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계획 지도거든요.
보시면 미시간 단독에는 납품이 이번에 됐잖아요. 이번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증설을 하면 증설을 할수록 장비 발주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우선은 일단 제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시간주를 제외를 하고, 그리고 얼티엄셀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2차 물량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직 얼티엄셀 관련해서는 좀 많이 납품 수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정확하게는 이제 뭐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시간주에 납품된 자금이랑 그리고 얼티엄셀 이 캐파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얼티엄셀에 납품할 수 있는 이 수주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LH 배터리라던가 그리고 애리조나 단독 공장도 내년에 이제 24년도에 수주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넥스타 에너지에도 현재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가 납품은 24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 물량이 납품이 된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를 계산을 할 때는 이 기업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지 않는 이상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 공장 규모, 이 캐파를 이제 비교를 해 가면서 수량을 좀 계산을 해보는 건데, 그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는 아직 넥스스타 에너지에도 추가적인 물량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대부분 이제 지연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방 산업이 지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배터리 셀 애들도 증설 계획을 조금씩 이제 지연을 시키고, 그리고 원래 납품이 됐어야 될 3분기에 납품이 됐어야 될 장비들도 뭐 4분기에 납품이 되는 등 이렇게 좀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도요타 합작사 쪽에도 이제 납품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폴란드에도 지금 이 폴란드 브로츠와프 쪽은 그 증설 계획이 아직 좀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증설이 다시 진행이 되면은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난징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그게 이제 매출이 실질적으로 이 실적에 반영이 되는 시점부터 이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성장에 따른 주가 반영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전방산업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DNT가 실적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4분기 수주로 인해서 당연히 적자는 모면하겠지만,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이 보이는 이 외형 성장이 계속해서 보여져야지만 주가 상승도 이뤄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려됐던 부분들이 수주를 계속해서 확정 짓는 것을 통해서 우려가 아닌 단기 악재였던 부분으로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NT를 이제 적정 주가를 구해봤는데, 대충 이제 장비 업종, 이 업종 테마의 PER이 2.6배 정도 되거든요. 2.6배 정도 되기 때문에 해당 PER로 계산을 해보면은, 타겟을 잡고 계산을 해보면은 19,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이 19,000원 위로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사실 딱 19,000원대를 보면은 저항 부근과 이제 일맥상통하거든요. 사실 계속해서 돌파를 못했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1차적인 저항대는 19,000원으로 잡아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에서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바닥 구간에서 좀 더 모아갈 수 있는 전략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방, 이 가격, 바닥 가격 레인지 구간에서 매수를 진입을 하신 후에 목표가는 19,000원까지 이렇게 보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3년도 마지막 영상 촬영이었는데, DNT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그렇고 최근 좀 힘없이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중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3분기, 뭐 4, 4분기 쪽 이쯤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였는데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장을 보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황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따로 업황 관련해서만 영상을 촬영을 할 거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이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전체 이 산업 관련해서 2024년도의 전망은 어떨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알아가시는 시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더 올바르고 그리고 더 많은 투자 수익금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